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윤입니다. 저번에 그 스플라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해드렸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에디터블 스플라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블 스플라인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어떤 스플라인을 가지고 편집을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스플라인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라인을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린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라인을 설명을 하고, 그거를 같이 에디터블 스플라인과 같이 병행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 렌더링에 요거는 무조건 꺼 주십시오. 초반에는. 그리고 인터폴레이션은 6단계로 그냥 놔 주시고요. 자, 라인을 그리는 방법인데요. 라인 그리는 방법의 옵션을 잠깐 보면은 이니셜 타입이 있어요. 코너와 스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 타입이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코너로 할 건지, 그러니까 직선 형태로 할 건지, 아니면은 스무드로 부드럽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렇게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드래그 타입이라는 거는 포인트를 찍고서 이게 두 번째 포인트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를 클릭 드래그를 했을 때 베지어로 줄 것이냐 아니면 코너로 할 것이냐 스무드로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만약에 코너와 코너로 하게 되면은 직선 형태로만 나오게 됩니다. 마우스를 내가 드래그를 해도요. 지금 내가 드래그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드래그를 하고 있어도 코너와 코너이기 때문에 직선 형태만 그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코너와 스무드로 하게 되면은 클릭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드래그 네, 이런 식으로 스무드 형태로만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취소할 때는 ESC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베지어는요, 클릭 드래그를 하면은 베지어 타입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자, 요거를 스무드로 놨을 때, 네, 그래서 이니셜 타입을요, 스무드로 놓고, 여기를 만약에 코너로 했을 때는 네, 뭐 별 차이가 없네요. 그쵸? 예, 근데 이니셜 타입을 스무드로 사용한다라는 거는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 때 활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너보다는 스무드나 베지어를 많이 활용하는데 그 중에서 베지어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부드럽게 처리가 된다. 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무조건 코너와 코너로 설정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곡선을 못 만들잖아요. 그쵸? 이 스무드라든지 베지어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 자, 이런 식으로 곡선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곡선 형태인데, 그럼 직선밖에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모디파이로 가게 되면은, 이 라인을 편집할 수 있는 옵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자, 셀렉션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셀렉션이라는 거는, 이 라인의 이거를 이제 크게 쪼개면은요, 버텍스라는 게 이제 존재를 합니다. 버텍스라는 거는 이 점을 의미합니다. 점. 네, 이거를 이제 보통 정점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세그먼트는 버텍스를 연결하는 요 라인을 세그먼트라고 그러고요. 네, 이런 거를 이제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플라인은
전체를 의미합니다. 전체 커브. 그래서 요 단축키가 있는데요. 키보드에 1번, 2번, 3번, 그죠? 1번, 1, 2, 3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1, 그 다음에 2, 3, 그죠? 네, 그래서 단축키를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이제 편집을 이제 해주면 되는데요. 이제 곡선을 이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선택된 이 버텍스 쪽에 나는 뭐 이런 식으로 둥글게 처리를 하겠다. 그렇다면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면은 쿼드 메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자, 이쪽 칸을 보시면은 베지어 코너, 그 다음에 베지어, 그 다음에 코너, 스무드. 네, 이렇게 네 가지 타입이 나오잖아요. 지금 일단은 우리가 처음에 코너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코너에 미리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스무드로 바꿔볼게요. 자, 스무드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둥글게 바뀌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이번에는 베지어로 가볼게요. 자, 베지어는 이 핸들을 편집을 해서 조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베지어 상태에서 이 Shift 키를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핸들을 따로따로 제어가 되는데 이 속성은 베지어 코너와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베지어 코너로 바꿔주게 되면요, 이렇게 핸들이 따로따로 움직이게 되는데 베지어 상태에서 그쵸? 이게 이제 베지어잖아요. 핸들이 이제 균일하게 움직이는데 이때 Shift 키를 누르고 핸들을 조정을 하게 되면은 굳이 베지어 코너로 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 베지어 코너의 속성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이거를 일단 코너로 바꿔볼게요. 자, 라인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하는 차원에서 잠깐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보드의 G키를 눌러서 그리드를 사라지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요, 전체를 이제 선택을 하고요, 스무드를 주고 다시 베지어를 줬고요. 아래쪽 거는 바로 베지어로 적용을 해볼게요. 스무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약간의 이제 다른 점이 보이는데요. 자, 전체를 잡아서 확인을 해보면은 위에 거는 코너에서 스무드를 주고 베지어를 준 핸들입니다. 그럼 핸들의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이제 균등하게 나눠져 있잖아요. 핸들이 크기가. 근데 코너에서 베지어로 바로 주게 되면은 이 핸들의 크기가 달라요. 네,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럼 어떤 게 좋냐 안 좋냐 라고 하기보다는,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제 코너와 그냥 코너, 스무드, 베지어 이 순서대로 해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버텍스와 버텍스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스텝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 스텝이 균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 핸들을 조절을 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 X축에 있는 여기 축을 잡아서 움직이면요, X축으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미 X에 락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핸들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X축으로 이렇게 락이 걸려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X, Y에 이거를 이제 플래너 기즈모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 시켜서 이렇게 움직여 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조그만한 사각형 있잖아요. 이 조그만한 사각형을 이렇게 활성화 시켜서 움직이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주의사항은 아무튼 요 X축에 건들지 않게끔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그 기즈모가 이렇게 이제 가려지잖아요. 기즈모에 의해서 이 핸들이 가려지게 되니까 이럴 때는 줌인을 좀 해서
좀 확대를 해서 이렇게 핸들을 잡아 주셔도 되고, 그래서 저는 아예 처음부터 오른쪽에 핸들을 사용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왼쪽에 핸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뭐라 할까요? X축을 건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핸들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에디터블 스플라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해드릴 건데요. 서클이 만약에 있습니다. 또 라인이 또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라인을 선택을 하고 모디파이로 이동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 라인을 편집을 할 수 있는 여러 옵션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서클을 선택을 하면 얘는 그냥 서클이고요. 얘는 그냥 사각형입니다. 그러면 얘를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요. 컨버트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라인에서 봤던 그 옵션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텍스를 가지고 뭔가를 저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사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각형도 편집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컨버트를 해준 다음에 이 버텍스의 핸들을 조절을 해서 뭔가 또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인은 굳이 컨버트를 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스플라인에 관련된 옵션들이 이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물론 다시 스플라인으로 컨버트를 해서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라인은 컨버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라인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라인을 가지고 뭔가 이제 또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가운데에서 그려주면 좋겠죠. 그래서 다시 키보드 G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을 클릭을 하고요. 자,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최초에 작업을 하실 때는 이니셜 타입을 코너, 드래그 타입을 코너로 놓고 일단 기본적인 형태를 잡아주고 나중에 곡선화 시키는 게 가장 편하다, 작업하기가. 그렇다면은 백조를 이제 해볼 건데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예제주입니다. 예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자, 그렇다면은 머리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입 부분, 그 다음에 목.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가운데 휠 버튼을 꾹 누르면 그 화면을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찍어 놔듯이 이렇게 그려 주시고요. 자, 아직은 뭐 백조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하죠. 그리고 모디파이로 이동을 하시는데요. 여기 경계 라인을 좀 잡아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빼주시면은요, 좀 확대해서 이 한 번의 옵션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텍스를 이제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제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형태를 이렇게 좀 잡아 놓습니다. 자, 이렇게 대충 잡아 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곡선화 시켜야 되니까 일단은 전체를 다 잡아주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스무드를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핸들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도 보면은 이렇게 약간 내가 원하는 형태의 커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또 다시 잡고요. 오른쪽 버튼 사용하고 베지어 코너를 죄송합니다. 베지어 코너가 아니라 베지어를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요. 이제 하나하나 이 핸들을 편집을 해주시는데, 요거 부분을 좀 뾰족하게 하고 싶어요. 예, 그렇다면은 Shift 키를 이용해서 이 핸들을 조절을 해주게 되면요. 이렇게 날카롭게 제어가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죠. 시간이 좀 소요가 많이 되는데 그만큼 이 핸들을 얼마큼 정교하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베지어 코너를 무조건 주시면 안 됩니다. 이 곡선이 들어가는 부분은요, 무조건 베지어로 해주셔야 돼요.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곡선이 들어가는 부분에 베지어 코너로 주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그 스크래치 같이 이렇게 어떤 모양이 좀 이상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베지어 코너로 하지 마십시오. 베지어 코너는 이렇게 뾰족한 부분들에만, 그러니까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곳, 그런 곳에만 그 베지어 코너를 활용하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베지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데는 베지어 코너를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선택을 한 다음에 베지어 코너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핸들을 제어를 하시면 됩니다. 마치 그 일러스트레이터의 펜 툴을 다루듯이, 또는 포토샵 같이, 그렇게 해서 뾰족하게 편집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자, 어느 정도 이제 형태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죠. 불필요한 버텍스가 있다. 나는 버텍스를 삭제를 좀 하고 싶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버텍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냥 딜레이트 키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텍스를 좀 추가를 해서 좀 뭔가 수정을 하겠다. 그렇다면은 여기 오른쪽에 와보면은 리파인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파인을 이용해서 점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점을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필요한 버텍스를 많이 추가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버텍스가 추가되면 될수록 그만큼 작업의 분량도 늘어나고, 그리고 어떤 곡선이 이쁘지가 않고요. 약간 이렇게 지글지글한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딱 있을 곳에만 있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런 거를 그릴 때는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막 점을 찍어가면서 그리는 그 예전에 이제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많이 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그리더라고요.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딱딱 있을 곳에만 작업을 해 주십시오. 이런 거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러스트레이터를 해보지 않아서 그러지 않은가 싶기도 합니다. 그거는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니까 반드시 이런 방법을 활용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 최종적으로 이제 눈을 하나 이렇게 서클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스케일을 사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언제든지 모디파이 가서 버텍스를 잡고 이렇게 편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이거를 이제 구멍을 뚫을 건데요. 지금 눈을 그려놓은 상태잖아요. 자, 어태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태치는 지금 이 라인과 그쵸? 이 서클과 지금 별개의 오브젝트잖아요. 키보드의 H키를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은, 자, 이게 H예요. Select by Name이.
그래서 이렇게 확장을 해보게 되면은 라인과 서클이 이렇게 두 개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어태치를 눌러서 자, 이 원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하나의 커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결혼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룹은 아니고요. 그룹은 A와 B의 속성이 살아있는데, 어태치는 그 B의, 그러니까 A라는 물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어태치를 이용해서 B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B의 속성이 A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다시 그 Select by Name을 누르게 되면은 서클이 사라지는 거를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이거 끄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장을 해보면은 서클이 사라졌죠. 사라진 게 아니라 이 라인 쪽으로 흡수가 된 거예요. 네. 그럼 왜 어태치를 해야 되느냐? 자, 두께를 줘볼게요. 자, 두께 주는 명령어는 그 modifier 리스트에 그 extrude라는 그 명령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색상은 여기 랜덤으로 처리를 할게요. 자, 적절하게 두께를 부여를 합니다. 자, 그럼 다음과 같이 구멍이 뚫린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을 수도 있고요. 그죠? 이거는 이제 약간 2차원적인 형태의 모델링인데, 다음에 이제 에디터블 폴리를 나가게 되면은 완전히 이렇게 어떤 입체적인 형태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커브를 연습하는 어떤 연습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백조를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스플라인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꼭 만들어 보시길 추천합니다. 뭐 악어도 제가 한번 만들기도 하는데요. 악어 한번 해볼게요. 자, 꼬리. 네, 꼬리가 좀 이상하긴 한데요. 자, 이걸 좀 편집을 해볼게요. 자, 요걸 제가 지우고요. 여기를 완벽하게 지우시려면은 세그먼트 단위로 가서 여기를 지우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지우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이어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버텍스 레벨에 가셔서 여기서부터 이어서 그리시려면은 크레이트 라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해볼게요. 자, 크레이트 라인을 이용하시는데 원래는 최초에 여기 보시면 그 엔드포인트 오토 웰딩이라고 나오는데요. 요거는 크레이트 라인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랑 무슨 말이냐면은, 자, 크레이트 라인을 누르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시면은 마치 이렇게 그려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확대를 해서 보면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엔드포인트 오토 웰딩이라는 거는 원래 웰드라는 단어는 뭐 용접을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토매틱 웰딩을 반드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트레졸드 여기 디스턴스가 현재 6.0인데 이 6.0이라는 거는 점과 점을 붙이기 위한 어떤 그 거리, 그 거리가 6.0이라는 수치 안에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붙어라, 연결이 되라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일러스트레이터의 그 조인과 같은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오토매틱 웰딩을 체크를 하시고요. 이렇게 마우스가 다가가면은 그 아이콘의 커서가 좀 약간 바뀌죠.
예. 만약에 오토매틱 웰딩이 끈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전혀 반응이 없잖아요. 근데 요거를 체크를 하시면은 이렇게 어디든 간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음 거를 또 이어서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버텍스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머리를 좀 키워볼까요? 자, 스케일을 줄 건데요. 요거는 두 번째 거로 꼭 바꿔줍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중심 쪽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스케일을 주면은, 약간 과장한 듯한 느낌의, 이렇게 악어 같은 느낌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스무드, 다시 베지어. 그리고 이제 천천히 편집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여기도 좀 스무드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스무드, 베지어. 여기도 스무드, 베지어. 그렇게 해서 핸들을 이제 선택을 하셔서 모양을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악어의 사진을 보지 않고 그냥 상상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도 좀 부드럽게 처리하겠습니다. 베지어. 그리고 여기 불필요한 거는 그냥 과감하게 지우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눈을 여기다가 이제 큼직하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어태치를 해야지만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자, 모디파이 가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태치 눌러주고 이 서클을 등록을 시키는데요. 만약에 반대로도 할 수가 있어요. 이 서클을 선택을 해서 색깔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이 서클을 선택을 하고 여기 얘를 어태치를 하시려면은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컨버트를 해주시고 어태치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익스트루드를 적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키보드에 이 키를 눌러 주시면은 바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우, 귀여우면서 무섭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옵션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버텍스 레벨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이제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좀 자주 사용하는 옵션들에 대해서만 좀 뽑아놓고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 세부적인 옵션들은 뭐 제가 쓴 책 일부 매뉴얼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옵션들만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영상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옵션들 위주로 설명을 할게요. 자, 지금 이 버텍스가 이렇게 좀 끊어져 있는 상태인데, 자, 이거를 연결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connect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드래그를 해서요, 여기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은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 그거를 connect라고 그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refine은 정점을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끊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쵸? 이거를 지금 이 노란색이 의미하는 거는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내가 처음에
라인을 그릴 때의 그 시작점이 노란색인데요. 이 노란색은 또 애니메이션과 상당히 또 밀접합니다. 그러면 이 버텍스를 나는 연결을 좀 끊고 싶어요. 예, 그럴 때는 여기 위에 보시면은 브레이크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브레이크를 눌러주게 되면은 끊어지게 되는 거죠. 예, 한번 옮겨 볼게요. 자, 끊어졌죠? 자, 이거를 다시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토매틱 웰딩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다가가잖아요. 그럼 6.0이라는 그 범위에 들어가면 얘가 달라붙게 되어 있어요. 예, 물론 버텍스 위에 이렇게 얹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알아서 그 6이라는 그 범위 내에 들어가면 만족이 되면 예, 자동으로 이렇게 붙게 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여기도 한번 다 끊어볼까요? 네. 네, 전체를 잡아서 여기를 다시 좀 코너로 바꾼 다음에 예, 끊어 볼게요. 브레이크를 눌러주면은 예, 이렇게 다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라인이 다 끊어지면서 이렇게 노란색이 예,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반대로 이거를 붙일 겁니다. 예, 다시 이거를 연결을 할 건데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배웠던 것처럼 버텍스를 잡아서 이렇게 얹어주면은 이렇게 붙잖아요. 근데 이거를 언제 이걸 다 일일이 예, 붙여줍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예, 붙여주는 명령이 있죠. 그쵸? 예, 한 방에 처리하는 명령어. 그래서 우리가 한의원에 가지 않아도 늘상 얘기하죠. 제가 예, 한 방에 가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가 바로 웰드다. 네. 그래서 웰드는 한 번에 예, 붙여주는 예,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요. 전체를 이렇게 다 잡아주세요. 네, 그래서 웰드를 눌러주면은요 붙게 되는데 자 이걸 왜 좀 작동이 안 되느냐 0.1이라는 수치가 너무 적어요. 이 버텍스와 이 버텍스의 이 간격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 그리드 한 칸이 10이잖아요. 그러면 10보다는 더 커야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만 넉넉하게 한 30 정도 줘볼게요. 그래서 버텍스 두 개를 잡고 예, 일단 잠깐 코너로 할게요. 예, 자꾸 이제 핸들이 떠서 자, 이 두 개를 잡고 웰드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쵸? 여기도 한 번에 붙죠. 그래서 전체를 다 잡고요. 웰드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알아서 다 붙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웰드예요. 근데 주의사항은 이 수치가 너무 크면은 안 된다. 만약에 300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웰드를 눌러주면은요, 없어져 버려요. 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가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예, 100이거든요. 이게 이제 10이니까. 수치가 너무 큰 거죠. 근데 수치가 너무 또 적어도 안 돼요. 만약에 10이면은 웰드를 눌러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10이라는 범위에 들어오는 버텍스들은 붙지만 12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버텍스들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만족할 만한 그 수치를 입력을 해주시고 예, 웰드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근데 실제는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예, 실제보다는 더 가까이 있죠. 예,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일부러 제가 이렇게 띄워놓긴 했는데요. 그러면 아마 3이나 10 정도만 줘도요. 웬만한 거는 다 달라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웰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서트 명령어는요. 인서트는 점을 추가함과 동시에 네, 뭔가 이렇게 또 이어서 그릴 수가 있는데요. 네, 저도 이거는 잘 사용하지 않는 명령어예요. 예, 저는 이거를 이제 환갑 때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네,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make first가 있네요. make first는 요게 이제 시작점을 이제 알리는 노란색 이제 시작점을 알리는 건데 애니메이션을 할 때 많이 활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초반에 그 리버스 그쵸? 그 아크의 그 리버스를 설명할 때 예, 잠깐 이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예,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면 이 포인트의 위치가 바로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애니메이션이 시작되는 부분을 나는 여기로 하고 싶다. 그러면 Make First를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노란색으로 이쪽으로 바뀌게 돼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주전자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여기 패스 컨스트레인트, 이렇게 경로에 구속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고, 자, 이거를 0으로 갖다 놔 볼게요. 이걸 타임 슬라이더라고 하거든요. 그럼 출발점이 여기가 되는 거고요. 자, 팔로우를 체크하시면은 그 방향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1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처음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애니메이션의 시작을 난 여기서 주고 싶다. 그러면 버텍스를 잡아주시고 make first. 그러면 다시 플레이를 눌러보면요, 여기가 바로 시작점이자 끝점이 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애니메이션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make first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fuse라는 명령이 있네요. 자, fuse는요, 점 두 개를 무조건 합치는 겁니다. 이렇게 모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실제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떨어져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붙이는 명령은 아니고요. 이거는 예전에 그 서피스 모델링에서 나왔던 건데, 지금은 잘 쓰지 않습니다. 요건 또 말 나왔으니까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자, 스냅을 여기 오른쪽 버튼 눌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드 포인트를 켜도록 할게요. 미드 포인트와 버텍스와 엔드 포인트. 자, 요걸 세 개를 켰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마우스가 다가가면 미드 포인트가 이제 활성화가 되잖아요. 자, 클릭, 클릭, 또 클릭, 클릭. 네. 그리고 모디파이 가서 점을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할 건데, 이제 잠시 스냅을 끄고요. 리파인을 해야 되겠죠? 네, 리파인. 자, 여기는 이제 선택이 안 되는 이유는 커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태치를 눌러서요, 이렇게 하나의 커브로 다 만들어 주시고 다시 버텍스로 갑니다. 다시 리파인. 이 점 두 개를 합쳐야 됩니다. 합치는 명령이 바로 fuse다. 그럼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분명히 점은 존재를 해요. 근데 얘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주냐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맥스 초창기, 그러니까 맥스가 그때 당시 1.0, 2.0 막 나왔을 때 아닙니까? 그럼 한 20년 됐겠는데요. 뭐 한 2000년 초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때 당시에 이 서피스 모델링 방식이 많이 한때 유행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거의 쓰지 않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복사를 하는데 제가 전에 이 클론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차이점. 그거는 제가 기초 과정에서 앞에 부분에 설명을 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참조를 하시고요. 그래서 리퍼런스로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리퍼런스는 뭐였나요? 이 원본 오리지널 물체로부터 영향을 받잖아요. 그쵸? 근데 이 리퍼런스는 이 오리지널 물체에 영향을 못 줍니다. 그래서 이 물체에 서피스라는 명령을 줍니다. 이렇게 서피스. 네. 그러면 이렇게 면으로 채워지게 되는데요. 그 서피스의 조건은 무조건 이 면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버텍스가 3개. 버텍스가 3개가 아니라, 3개가 맞죠? 이렇게 해서 버텍스가 3개 내지 4개가 되어야지만 이 면이 채워지게 되는데, 오각형인 경우에는 면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그 fuse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원본이잖아요. 이 원본을 편집을 하면 당연히 레퍼런스 물체는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 버텍스를 한번 옮겨 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레퍼런스를 적용을 하고요. 서페이스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본을
편집을 해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에 점이 없네요. 그쵸? 네, 좀 떨어져 있네요. 그래서 지금 얘가 반응이 안 일어났는데, 좀 약간 공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를 잠시 떨어뜨려 놓고요. 네, 여기에도 점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refine 명령을 사용해서 네, 이렇게 점을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요 점을 다시 스냅을 켠 다음에 이거를 잡아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 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버텍스 레벨에서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초창기 때 2000년 초 시절에는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했습니다. 네, 아주 좀 원시적인 방법이죠.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레퍼런스 해주시고, 자, 서페이스. 자, 면이 뒤집혔는데요. 풀립 노머를 체크하면 이렇게 면이 돌아옵니다. 지금 뒤쪽에 면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점을 다시 한번 편집을 해보면은, 이제는 이제 따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거를 가지고, 예, 모델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스무드, 다시, 베지어를 주면, 네, 어떻게 됩니까? 아주 부드럽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핸들을 조정을 해서, 예, 곡면을 수정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제가 쓴 책 중에 서피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커튼 모델링 방법이 나와요. 네, 그거, 뭐 지금은 이제 거의 쓰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석고상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석고상이 있으면은, 예,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그 라인 테이프를 이렇게 다 붙여요. 이제 물론 이제 곡면을 따라서, 네, 이렇게 붙여지겠죠. 그러면 이거를 정면도와 측면도 사진을 이제 찍어놔요. 찍어 놓은 다음에 이거를 맥스로 불러와서 이 라인 검정색 이 라인 테이프를 따라서 이 라인을 다 그려 나가는 겁니다. 예, 그려 나간 다음에 또 이쪽 방향도 그려주고요. 그래서 이 버텍스가 이렇게 다 맞물려 있어야지 면이 채워지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예전에는 모델링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폴리 방식의 그 모델링 방법이 나와서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방법인데요. 뭐 가끔 또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실제 책을 찾아보면 이런 거에 대한 그 또 언급도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를 잡아서 네, 코너로 다 바꿔줄게요. 자, 여기 점을 지어 놨는데요. 지금 요거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크로스 인서트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 크로스 인서트는 아까 제가 점을 두 개를 찍어서 이 퓨즈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이렇게 붙여줬잖아요. 근데 이거 크로스 인서트는 교차되는 지점에 점을 생성하는 명령어예요. 지금 점이 없는데 옮겨 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예, 떨어져 있군요. 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사용하지 않는 명령어라, 예, 그냥 이렇게 할게요. 간단하게. 자, 카피로 해주셔야 돼요. 카피. 그 다음에 Shift 키 눌러서 또 복사. 자, 이것도 지울게요. 자, 어태치를 할 건데, 어태치를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하면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 어태치 그 멀티플라이어가 있어요. 자, 요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네, 한 번에 예, 선택을 해서, 네, 이렇게 Shift 키를 눌러 놓고요. 맨 아래 거를 예, 선택을 하시면은 한 번에 다 선택이 됩니다. 그때 어태치를 눌러 주시면은 예, 한꺼번에 이렇게 어태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버텍스 레벨에 가서 크로스 인서트를 눌러서 이렇게 점을
추가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버텍스는 이제 지워주는 거죠. 지워주고 나서 그럼 아까와 같이 똑같은 방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서피스를 적용을 합니다. 방법은 아까와 동일하게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 인서트는 이렇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교차되는 지점에 점을 추가하는 명령어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예제인데요. 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좀 사각형을 그렸죠. 자, 스플라인을 적용을 했고요. 자, 버텍스를 선택을 하면은요, 우리가 자동으로 이렇게 핸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 핸들을 없애고 작업을 하는 게 모델링 할 때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항상 코너로 바꿔주신 다음에, 자, 필렛을 적용을 할 건데요. 필렛은,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둥글게 깎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네, 이런 거를 필렛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 번에 적용을 하시려면은 한꺼번에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한꺼번에 선택을 하시고, 예, 필렛을, 눌러 놓은 다음에 점 위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적용할 수 있고요. 물론 여기다가 수치를 입력을 해서 엔터를 치면 한 번에 네, 처리할 수가 있고요. 챔퍼는 각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각지게. 네. 이런 식으로. 또 전체를 또 다 잡고 다시 코너로 바꿔주세요. 왜 코너로 자꾸 바꾸냐면요. 그 베지어 핸들로 인해서 이렇게 약간 일그러지는 형태가 가끔 보여요. 물론 지금은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 예, 그런 것이 많이 수정이 됐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전에는 이렇게 코너로 바꿔서 네, 항상 필렛을 적용했다라는 거. 네, 그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사이클은 뭐 이렇게 선택을 하면요, 이렇게 누를 때마다 이렇게 포인트가 옮기거든요. 그냥 바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선택을 한 상태에서 뭐 하이드도 하고요. 예, 다시 또 언하이드를 하기도 하고요. 일단은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온도가 안 되네요. 다시 그려볼게요. 사각형을. 자, 다시 스플라인 컨버트. 자, 버텍스를 다 잡고요. 다시 코너로 바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락 핸들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락 핸들이라는 거는 핸들을 락을 거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unlike와 all이 있는데요. 자, all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여긴 핸들이 없잖아요. 자, 베지어로 바꿔볼게요. 예, 베지어 코너로 바꿀게요. 예, 베지어 코너로 바꾸고, 자, all을 적용해볼게요. 자, 핸들이, 지금 이제 여기 대칭으로 같이 이제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쵸? 네, 요게 이제 핸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대칭 움직이는데, 락 핸들, 그쵸? 핸들을 지금 전체를 잡은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만약에 두 개만 잡았으면은 당연히 두 개만 움직이는 거고요. 전체를 잡으면은 전체 핸들이 같이 예, 동일한 각도로 예,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근데 unlike를 체크를 하면요, 핸들이 하나만 움직여요. 이렇게 하나만. 아까는 이렇게 대칭으로 따라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unlike는요, 베지어 코너 속성에서만 작동이 일어납니다. 베지어는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unlike와 all의 차이점은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버텍스의 옵션들은요, 대략 다 설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면 일단 알고 계시고요. 제가 또 필요할 때마다 또 설명이 생각나면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그먼트는요, 요 마디를 의미하는 건데,
세그먼트는 지금 눌러놓으니까 거의 다 비활성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그먼트에서 그나마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디바이드와 디태치입니다. 예, 요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디바이드는 나누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럼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네, 점이 하나가 추가가 됐죠. 정확하게 가운데 지점에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전체를 다 잡으면 이게 다 세그먼트잖아요. 그럼 세그먼트에 하나씩 추가가 되라 라는 의미고, 만약에 5개를 주면 5개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디태치라는 건요, 일단 점을 추가해 볼게요. 디태치라는 거는 어태치의 반대예요. 이렇게 떼어내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요 부분을 나는 떼어내고 싶다. 그쵸? 그럼 디태치를 눌러주시면은 떼어내면서 새로운 이름이 부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떼어내게 되면은 또 다른 커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키보드에 H 또는 Select by Name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두 개의 커브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다시 언두를 했습니다. 자, 다시 선택을 하고요. 이번에는 카피에 체크를 해볼게요. 카피에 체크하고 디태치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복사가 돼서 떨어져 나옵니다. 예, 그게 이제 디태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또 계속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좀 가운데로 좀 옮겨 놓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디태치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선택을 했습니다. 그쵸? 예, 요거를 떼어낼 그 세그먼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카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디태치를 누르게 되면은 복사가 돼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를 자,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자, 근데 이번에는요. 자, same shape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요거를 체크하고 디태치를 누르게 되면요. 이미 떨어졌습니다. 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끝부분에 끊어져서 디태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디태치는 아니고 어태치가 된 상태죠. 그러니까 어태치가 되면서 동시에 여기를 끊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동그라미 친 이 두 군데에다가 브레이크를 적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이거 적용하실 때 그 same shape을 적용하실 때 그 여기 오토매틱 웰딩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 옮기는 순간에 바로 얘가 붙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태치를 할 때 특히 same shape은 요거 꺼주시고 하시면 되고요. 근데 뭐 크게 아마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리고 이제 선택을 또 하고요. 리오리엔트를 체크를 하고 디태치 요 카피도 해볼게요. 디태치를 누르게 되면은 원래는 이 상태에서 디태치를 누르면 그 자기 그 자신의 좌표에서 생성이 되잖아요. 근데 리오리엔트를 눌러주시면요. X, Y축 여기 가운데 있잖아요. 원점을 기점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네, 아까는 여기 있었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해서 X, Y 이 원점 쪽으로 이게 떨어져 나온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세그먼트 레벨에서는 다 설명이 끝난 겁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거 버텍스 그다음에 세그먼트 스플라인이 있는데 이 정확한 명칭은 또 따로 있어요. 어떻게 읽냐면요. 버텍스 서브 오브젝트 레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버텍스 서브 오브젝트 레벨, 세그먼트 서브 오브젝트 레벨, 스플라인 서브 오브젝트 레벨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그냥 버텍스 레벨, 세그먼트 레벨 또는 스플라인 레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플라인 레벨인데요. 자, 스플라인 레벨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아웃라인입니다. 아웃라인. 그래서 아웃라인은 예, 말 그대로 이렇게 옵셋 같이 그죠? 예, 아웃라인을 적용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꼬이면 안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만든 다음에 예, 마찬가지로 두께를 적용을 해보면요. 예,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형태대로 예, 두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플라인은 이 전체를 편집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거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울린이 있는데요. 부울린은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을 의미합니다. 자, 그걸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서클을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예,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다 다 줄게요, 그냥. 이왕이면은 카피를 해주시는 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대충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하고 자, 어태치 멀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어태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플라인에 가서요. 부울린이죠. 합집합이잖아요. 클릭을 하고 선택, 합집합이 되죠. 네, 그렇게 해서 합집합을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차집합은 빼는 거죠. 그래서 서브트랙션을 타입을 적용해 주시고 다시 부울린 눌러주고 이렇게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차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인터섹션은 교집합이잖아요. 자, 교집합은 하나밖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사라지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러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자, 이제 불필요한 거는 다 지우고요. 네, 아예 그냥 미러 형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지우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뭐 세그먼트를 선택해서 지운다거나 아니면은 버텍스를 다 잡고 지운다거나 이렇게 하시면은요 찌꺼기가 항상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셀렉트 바이 네임 들어가면요 분명히 우리 눈에는 없지만 물체가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우실 때는 반드시 레벨에서 선택해서 지우지 마시고 그냥 레벨이 끈 상태에서 삭제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네. 자, 스냅을 켰습니다. 그리드 스냅을 켜고요. 자, 나무의 형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나무를 이제 하나 만들었고요. 반쪽을 만든 거죠. 자, 스냅을 껐습니다. 자, 또 선택을 하시고 이제 미러 버튼을 눌러주는데 이제 대칭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피를 할 거니까 그래서 미러를 눌러서 이렇게 잡아 빼시면 되는데 요거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토매틱 웰딩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만 얘가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네, 그래서 미러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이거는 이제 방향이 되겠죠. 세로 형태냐, 뭐 사선 형태냐, 피봇,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피봇으로 대칭을 하겠느냐, 뭐 그런 의미인데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트림이 있는데요. 다시 언두가 안 되네요. 자, 요거를 잡아서 언두가 원래는 20번밖에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트림이라는 명령어는요, 가지치기라고 보시면 돼요. CAD와 라이노 3D랑 거의 흡사한데, 그냥, 이제, 부울리는 아까 우리 교집합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그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로고라든지, 어떤 심볼이라든지, 아이콘 같은 거 디자인할 때 트림을 가지고서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합집합이 되고, 여기는, 또 이렇게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옮겨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게 지금 복사가 되어 버렸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끊어진 지점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게 트림이 끝난 부분들은요, 이렇게 다 점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잡고요, 웰드를 눌러주는데, 웰드의 수치가 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거의 스냅이 걸린 상태에서 끊어진 거기 때문에, 0.1 정도, 그러니까, 웰드를 한 0.1 또는 1만 줘도요, 웰드가 다 됩니다. 알아서.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하나의 커브가 된 거죠. 그래서 두께를 적용을 했을 때 이렇게 면이 막혀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점이 하나라도 이렇게 그 웰드가 안 돼 있으면요, 두께를 주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웰드로 다 합쳐져야 된다라는 거, 네, 그거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웰드를 다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플라인 레벨에서는 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익스플로드는 다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네,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파괴시킬 일이 없거든요. 거의. 네, 그래서 스플라인 레벨에서는 그 부울린과 아웃라인, 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뭐 이런 것도 사실 뭐 몰라도 되는 것들인데, 자, Shift 키를 누르면은 복사가 되는 거 아시잖아요. 예, 이렇게 복사가 되잖아요. 근데 커넥트를 체크를 하고 이렇게 당겨 주시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중간에 커브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쵸? 예, 이걸 왜 하냐? 서피스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예, 지금은 쓰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 설피스를 적용을 해주면, 네, 다음과 같이 이렇게 면이 채워지게 된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커넥트는 그렇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크로스 섹션이라는 명령어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이렇게 했어요. 그쵸? 네, 그리고 크로스 섹션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은 이렇게 그물망 형태가 보이잖아요. 이것도 서피스 모델링 할 때 사용하는 건데, 네, 이렇게 마우스를 그냥 드래그를 해서 네, 이렇게 얹어 놓으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십시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아까 그 커넥트 바이랑 커넥트 카피랑 예, 똑같은 명령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또 예, 설피스를 적용을 하는 거죠.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명령어입니다. 예. 자, 아무튼 그 장시간에 걸쳐서 그 라인과 그 다음에 에디터블 스플라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 라인을 이 버텍스 그러니까 스플라인에 그러니까 에디터블 스플라인에 있는 이 옵션들을 그래도 알고 있어야지 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를 자유롭게 그릴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런 거를 가지고서 예전에는 이제 서피스 모델링을 가지고 뭐 자동차나 인체 모델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쓰지 않고요. 이 스플라인을 가지고서는 이제 2차원적인 형태의 모델링에 많이 활용이 돼요. 특히 인테리어 쪽에 그 벽체 세울 때 있잖아요. 예, 그런 거 할 때는 진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마스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에디터블 스플라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이 에디터블 스플라인을 가지고 뭐 로고라든지 어떤 심볼이라든지 그 픽토그램 네, 그런 거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